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객관식 샘플 문항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는 객관식은 3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36문제, 그 다음 장문형 4문항, 그리고 구술형 5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객관식 36문항 중에 이제 평가 유형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유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제 어휘를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글에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밤에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의 아름다운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점짜리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 밤에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의 아름다운 무엇을? 자,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밤에 보는 경치, 그걸 뭐라고 해요? 야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 야경을 볼 수 있어요가 되겠습니다. 밤의 경치, 야경.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안에서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의 아름다운 무엇을 봐요? 야경, 밤의 경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대화의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미나 씨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제 고향은 가는 곳마다 아름답다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자, 2번은 보면 문법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제 알맞은 문법을 찾는 거죠. 자, 아름답다를 제시하고 형용사죠. 아름답다 형용사의 뒤에 경치. 경치를 볼 수 있어요. 경치. 명사가 왔습니다. 명사. 자, 아름답다. 어떤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치를 볼 수 있어요? 형용사의 관형형을 고르는 건데요. 자, 형용사의 관형형은 형용사, 은, 명사 이렇게 쓰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해줘요. 수식해주는데 받침이 있으면 은, 없으면 니은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 사람, 키가 작다 사람. 자,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요. 그러면 다 지우고 받침이 없어요. 니은, 큰 사람. 자,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사람 해서 어떤 사람,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고르죠. 여기서도 아름답다. 자, 받침이 있어요. 은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받침 비읍이 뒤에 모음 아, 으 만나면 브으는 만나면 우 바뀌죠. 그래서 비읍이 없어지고 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미나 씨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제 고향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워요.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가 나오고요. 3번 다음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발표 준비를 하다, 친구를 못 만나다. 자, 3번 문제와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거나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알맞은 문법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 준비를 하다 친구를 못 만났어요. 왜요? 발표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자, 보면 여기서 제시된 문법은 은채로, 기회는, 느라고, 을 테니까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친구를 못 만난 이유가 발표 준비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동사의 느라고 3번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동사 느라고는 형용사는 안 쓰고 동사만 써요. 그래서 동사 느라고
하고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보통. 그래서 동사 느라고 어떤 것을 못했어요. 어떤 것을 안 했어요. 또는 동사 느라고 뭐 힘들었어요. 동사 느라고 바빴어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친구를 만나야 할 시간에 친구를 못 만났어요. 왜 친구를 못 만났어요? 친구를 못 만나고 그 시간에 발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런 의미니까 동사 느라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발표를 준비하느라고 친구를 못 만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번. 한국의 가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가족 중 부부 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다. 2. 산업화 이후 공부나 취업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3.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은 유교, 효사상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4.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촌이 된다. 자, 4번은 이제 5단계의 기본 과정에 나오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심화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5단계 한국 사회 이해 내용인데요. 자, 한국의 가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자, 가족 중 부부 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다.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죠. 있습니다. 맞고요. 산업화 이후 196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는데요. 농업국가였던 한국이 이제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산업화 이후에 공부나 취업으로 인해 취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젊은 청년들이 공부나 취업 때문에 도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농촌에, 자녀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생겼죠.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은 유교 효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맞습니다. 조선시대가 유교 사회였고 유교에서 중요한 사상이 효사상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의 가족에게 이런 유교나 효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요. 이것도 유교에 남아있는 모습인 거죠. 자, 4번.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일촌이다 아니고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다. 무촌이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고요. 부모하고 자녀 사이가 일촌이죠. 부모, 자녀가 일촌이고 형제, 자매는 이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에 기역, 니은에 각각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기역은 중국을 통해 삼국시대에 전파되어 14세기 이후에는 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모에 대한 효도, 우더른에 대한 예의, 가족의 결속, 조상을 위한 제사 등 기역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또한 기역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국립기관인 니은은 지금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이런 문제들도 몇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기역은 중국을 통해서 삼국시대에 전파되어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4세기 이후 하면 이건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시대 14세기 이후에 한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어떤 걸 강조하냐면요.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우더른에 대한 예의, 가족의 결속, 조상을 위한 제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합니다. 부모에게 잘해드려요. 효도.
어른에게 예의를 갖춰서 뭐 차가운 물도 윗사람부터, 버스나 지하철에 타면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해요. 이런 거. 가족의 결속은 가족이 하나 되다. 그런 걸 얘기하고요.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요. 자, 유교예요, 불교예요? 유교죠. 그래서 기억에 1번 유교, 3번 유교가 맞습니다.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또한 유교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국립교육기관인 이곳은 지금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자, 유교를 토대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국립교육기관이에요. 이거는 향교죠, 향교. 그래서 답은 유교, 향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찰은 불교에서 이제 불교의 의식을 행하는 장소죠. 절이라고도 하고 사찰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불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찰은. 답은 1번의 유교, 향교. 이렇게 글 안에서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함께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번. 한국 사회에서의 이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합의로만 한다. 2번.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3번. 합의 이혼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4번. 배우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에서 이혼을 명령할 수 없다. 자, 이혼과 관련돼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양육권을 결정할 때 합의로 하는데요. 합의로만 한다. 이 만이 틀렸습니다. 만이 명사만 나오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합의에 의해서 하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자, 2번.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3번. 합의 이혼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아니죠. 일단 여기 명칭이 틀렸어요. 합의 이혼이 아니고 협의 이혼을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자, 협의 이혼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요. 자, 그 다음 4번. 배우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에서 이혼을 명령할 수 없다. 아니요. 배우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요. 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부로서 동거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이 넘도록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혼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 틀렸죠. 답은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화용 종합평가 보시면요. 앞부분에는 이제 한국어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단계부터 4단계, 특히 뭐 3, 4단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는 한국 사회 2의 기본 과정, 또 심화 과정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샘플 문제는 법무부에서 공개한 문제이고요. 이 영상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 잘하시고 이번 주 종합평가 잘 보세요.